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을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떠들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수다친구 인생영의 꾸준사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이브의 레벨 하트입니다. 시작은 항상 다 이룬 것처럼 엔딩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겁내지 않고 마음을 쏟을래 내 모양대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서도 내 맘을 지키기 Only but then 자유에 맡겨둘래 되게 될 거니까 So you can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Try me, I'll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s. 너는 어디가 조금 부족해 너는 거기가 뭔가 좀 넘쳐 I don't care 모든 말은 참 쉽지 그래 실행이 어려운 거야 Do it, move it, do it 우린 그냥 할게 내 갈 길은 멀고 그 위에는 드라마가 있어 저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는다면 그 맘을 쏘아 올려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Try me, I'll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We are rebels in our heart. We are rebels in our heart.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진짜로 이유를 묻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기에 영원을 바라는 사이보단 지금을 이해해주고 싶어. We will always be the rebels. Conscious who you are. We are rebels. We are one. 이름만으로 We are rebels. We are one. We are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We are rebels in our heart. We are rebels in our heart.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 1월 10일 임승영의 꾸준사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승영의 꾸준사세요 DJ 임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새해도 지나갔죠. 저가 1월에 처음 녹음하는 꾸준사세요 에피소드입니다. 저번에 1월 3일에 나갔던 방송은 제가 딱 말일에 하고 녹음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1월이 오니까 상당히 추워졌어요, 날씨가. 원래 겨울이 이렇게까지 추운 게 맞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이렇게까지 추운 게 맞습니다만, 확실히 더 12월보다 확실히 좀 한파도 많아지고 한파주의보도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런 걸 보아하니 확실히 날이 좀 추운 게 맞기는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지내고 있어서 저도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감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며칠째 지금 낳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잘 생각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하던 소리를 들어보면은 애들 친구들이 뭐 단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새해가 된 거를 실감하지 못한다, 나이를 먹은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일단 반오십이 됐다는 것만으로 굉장한 체감은 되지만,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체감이 안 됐던 게 그렇게 새해가 됐다는 게 체감이 크게 됐던 게 뭐냐면, 1월이 되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해야 될 것들과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1월에만 해도 지금 밴드 공연이 곧 2월 1일이니까 곧 시작을 하고요. 밴드 공연도 곧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연극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또 동시에 제가 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새해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되게 나 좀 그런데 뭔가 새해인데 좀 공허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은, 지금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새해의 체감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25살이고, 그 25살에 원래 살던 인생과 좀 많이 달라진 인생을 내가 좀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제가 나아가야 될지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진짜 단호하게 난 PD를 할 거야, 나는 연출가를 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그게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또 이제 25살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런 꿈을 다시 되새겨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PD라는 꿈 자체를 조금 도피성으로 꿨던 꿈에 가까워서, 원래 꿈은 아무래도 춤을 추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약간 도피성으로 꿨던 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은 내가 이 맹목적으로 달려왔던 이 시간이 그렇게 막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작년,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과 재작년 이 시기에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사에 다니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꿈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좀 그게 생겼어요. 평범한 인생이라는 게, 평범한 게 되게 특별한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살더라도 뭐 내가 행복하면 그게 또 특별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화려한 삶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그게 있거든요.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책에서 봤다고 그러고, 저는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꿈은 명확히 동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동사로 향하는 그런 길만 된다면, 그 중간에 거쳐갈 나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진로적인 꿈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좀 올해를 기점으로, 올해가 지나갈 때쯤의 기점으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PD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굳이 내가 춤을 추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제가 꿈꾸던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제 새해에 넘어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나 제 라디오는 타겟층 자체가 20, 30대 뭐 이런 레벨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계신 분들은 이
다음 연도나 아니면은 뭐 내가 다음 뭐 당장 내일이라도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시기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고민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 명사인 꿈보다는 동사인 꿈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새해를 빌려서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2026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 녹음하는 중간에도 한 몇 번씩 계속 끊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 계속 벌써 테이크가 5테이크가 넘어가는데 계속 끊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예, 제가 어지간하면은 그런 사실성, 그런 현실성을 좀 중시해서 라이브처럼 하려고 이거를 보통은 원 테이크 내지는 한 3테이크 안으로 끊거든요, 녹음을. 근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벌써 5테이크가 넘어간 걸 보니까 제가 확실히 좀 컨디션이 막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알잖아요, 원래 여름과 겨울에는 컨디션이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는 갈수록 이게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각박한 사회 속에서 또 우리는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한 당분간 몇 달간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뭐 작품 하나 들어가면은 굉장한 열을 쏘는 사람이라 당분간은 좀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많은 저의 그런 DJ의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회사 다녔을 때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또 가끔씩 체감을 하셨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첫 곡 얘기하고 이제 얘기 넘어갈 건데, 오늘 첫 곡은 아이브의 레벨 하트였습니다. 아우 목 아파. 레벨 하트였습니다. 이게 그 새해 첫 곡으로 여러분들 뭐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야 되나? 이 새해의 그런 캐롤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제가 저번 녹음 때 들고 왔던 우주소녀 이루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돈과 관련된 노래도 있겠지만, 이 꺾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노래를 했던 이 노래도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또 히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이 시기쯤에 좀 많이 차트에서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겠지만 뭐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해 들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좌절하는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꺾이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은 무조건 이기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 각자가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주인공이라는 뜻은 서사적으로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무조건 주인공은 완전히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를 짜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모든 결말은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비극적인 것들이 있더라도 그 비극이 있고 난 후에 세상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잘 팔리는 그런 상품성이 있는 작품이라는 거를 여러모로 듣고 자라와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왜냐면 다 그 삶 속에서의 주인공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걸 잊지 마시고 반드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잘 가지시고 이번 연도를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까지 뭐 그냥 사담이었고요. 이번 주 이슈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이번 주 녹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그러니까 전해죠. 전해 12월 2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꼽히는 거는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 폭락이랑 이것 때문에 일어난 심각한 인플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이란에서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이란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으로만 환전을 할 수 있는 고정 환율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환율이 한 1달러당 42,000 리알로 원래는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암시장 환율에서는 한 1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알의 화폐 가치가 지금 굉장히 뛰었고요. 그래서 생활 물가가 지금 굉장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지금 구매력이 좀 박살이 나 있는 상태라서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게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민생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율을 20%로 동결을 했고요. 세금을 62% 인상하는 긴축 예산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요, 지금 대외 지원도 그렇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화폐 발행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국채 이자의 부담을 좀 면하기 위해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를 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그런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붕괴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장의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만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환율 개입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돼서 국민들은 이 리알보다는 지금 현물, 그러니까 금, 달러 이런 것들로 바꾸어버려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 자체가 지금 파탄 직전의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위대가 이런 민생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40년 가까이 집권 중인 알리 하메네이의 퇴진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이 시위를 지금 강경 진압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최소 45명, 그리고 부상자도 최소 30명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마두로가 그 용어는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정리된 용어가 없어서 하여튼 어디 잡혀갔는데, 그거가 지금 이란에서는 더 기폭제가 되어서 더 그렇게 크게 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초절정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외교부에서의 그런 노력도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에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 그래서 한중 관계 복원을 좀 천명하는 그런 회담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전달을 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한국과의 우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해서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10건의 MOU 서명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 간에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동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과학기술 혁신, 환경 및 기후 협력, 그리고 디지털 기술, 교통 분야, 중소기업과 혁신, 그리고 상무 협력 대화 신설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협력 강화, 그리고 식품 안정 협력, 야생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된 것과 지식재냐 분야의 심화 협력, 그리고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국가공원 관리당국 간 협력, 그리고 수출입 동식물 검역 분야 협력 등 14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관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한중 기업 간의 32건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감한 현안이 있죠. 또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접근해 나가기로 밝혔고요. 26년 안에 차관급 이 경계 획정 회담을 개최를 하기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당국자에서는 해양 경계 획정과 서해 구조물 문제는 분리된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 더 회복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 해서 이를 두면 되는 그런
회담인 것 같습니다. 라고 개인적인 평가지만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또 보시고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 판단하시는 게 제일 그게 더 옳다고 보고 이번 이슈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배우 안성기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70년 연기 인생에서 국민 배우로 계속 불려왔던 안성기 배우님께서 별세를 하셨고요. 이것도 1월 5일 오전 9시에 향년 75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연말에 안성기 배우님께서 지금 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라는 긴급 뉴스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로 5일 내지 6일 정도가 지나서 바로 사망을 하시게 되었고요. 장지는 양평의 별그리다 추모공원에 안장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 충무로에서도 이제 시민들을 위한 빈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망 당일에 정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를 했고요. 문체부에서는 고인은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를 보여주며 한국 영화 생애를 함께해온 국민배우로 평가받아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에 한국 영화의 대중적 도약과 산업적 성장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한국 영화의 사회적, 문화적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라고 추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일 오후 6시 50분에 최희영 장관께서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훈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1월 9일에 이제 안성기 배우님의 그 장례 미사와 연결식이 명동성당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또 추모 행렬이 이어졌었고요. 새해부터 참 이제 몇 년에 계셨던 그런 연예계의 큰 별들이 또 이제 별세하시는 모습이 들려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늘에서도 되게 편안하게 우리 영화계를 지켜보면서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이슈 마무리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빅의 요즘 바쁜가봐 입니다. 까진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지 이 모든 걸 넌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 매일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를 이제 내가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 봐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 동생으로만 보였었는데 이젠 여자로만 보이네 내게 칭얼칭얼대던 너의 모습들이 이제 너무 그리운데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바쁜가 봐. 소대문 마이FM 91.3MHz, 소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소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듣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가 되었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가 생포되었다라는 그런 좀 충격적인 뉴스가 최근에 1월 3일이죠. 그때 발표가 되었었고, 그 또 당사국인 그 마두로를 생포한 나라가 또 심지어 미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26년인데 이런 날이 또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적잖이 충격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좀 일어난 건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이게 지금 뉴스는 1월 3일에 그런 공습을 해서 생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거가 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 상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발발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였던 2018년입니다. 2018년 때 이때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투표가 있었고요. 대선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또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를 했었는데 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간주를 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야당 지도자였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국가원수로 승인을 해서 마두로랑 갈등을 빚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국군 군사 개입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었으나 이거는 측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애초에 20년 미국 대선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흘러갔으면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현상 유지, 미국에서도 그냥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트럼프가 25년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다시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요. 작년 2월 27일에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또 행정부에서 비방을 했고요. 그리고 마두로를 정당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랑 맺은 석유협정을 파기하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를 또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기에서도 이 마두로가 아니라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친서방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한 바가 있다시피,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그리고 특히 극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당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실제로도 좀 반대 진영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되게 안 좋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고 주장을 했던 그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게 1990년대 초에 마약 밀매에 가담을 해서 부랑 또 권력 이런 것들을 좀 축적을 했던 베네수엘라 군부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뿌리로 하는 그런 범죄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이 이 정부의 권력층 비호를 받는 대신에 또 범죄에서 운영 수익을 또 이제 정치 자금으로 또 기부를 명목으로 상납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태양의 카르텔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명분 자체는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 범죄 조직의 그런 마약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25년에는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6년 1월 3일입니다. 이번 연도 1월 3일에 베네수엘라 전역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은 절대적 결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공습이 이루어졌고요.
이 공습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생포가 되었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포, 체포,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납치라는 얘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정의된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1월 3일에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생포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지금 생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일에 작전이 성공하고 난 다음날 1월 4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침공 이유에 대해서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 테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짓을 한 마두로를 범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도 사망하지 않았고 군사장비도 손실되지 않았다면서 미군을 칭찬하는 발언을 또 했고요. 또 중요한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 전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며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의 사법처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영해에 미군 함대가 자리에서 대기 중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의 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반응이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실 21세기에 벌어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이 어떤 국가를 이제 공습을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 자체는 사실 조금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 21세기에는 특히나 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각지에서의 그런 반응은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우려를 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또 베네수엘라의 편에 드는 곳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그 어떠한 스트레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공습을 당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가장 큰 목적 자체가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마약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펜타닐이잖아요. 보통 그게 그런 계열의 마약은 지금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남부에 대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수입처가 아닌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습의 주 목적 그리고 생포의 주 목적이 이 마약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마두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포함 외교라고 BBC에서 묘사하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지금 이 마두로의 축출을 통해서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는 사실이긴 한데 이 우고 차베스, 그러니까 지금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우고 차베스와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이 시기에 있는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에 대한 문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노래 하나 듣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몬스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got me going crazy. 외심장이 뛰네. 넌 아름다운 나의 goddess. 닫혀있지, yeah, yeah. 두드릴 테니 날 들여보낼래. 감춰진 스릴을 줄게. 눈동자에 호기심에 이미 넌 빠져들었고. Don't be afraid, love is the way. Shorty, I got it.
맞춰놓을 거야 네 맘속에 각인된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 그러니까 You call me monster 네 맘으로 들어갈게 전율이와 네 삶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게 I'm sorry you make me so crazy you know you do Yeah, 모두 날 두려워해 So I'm untouchable man 근데 내 진심은 왜 결국에 날 거부 못해 숨어서 저보다가 깜짝 놀라지 내게 난 티노미 같은 난 내 존재의 일부 날 그대로 받아들여 너의 두려움 걱정은 접어들여 네가 견딜만한 고통을 누려 더 깊이 빠져들어 널 맘대로 가지고 놀아 내 손에서 맘껏 놀아 도망가지만 난 영원히 맴돌아 You can call me monster I'm creeping in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넌 훔쳤단 니게 날 맞춰놓을 거야 네 맘속에 각인된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 그러니까 You call me monster 네 맘으로 들어갈게 Cr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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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eping Yeah, creeping 엑소의 몬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뭐 노래에 대한 감상을 뭐 그냥 이 상황이 그래 보여서 들고 왔고요. 아무튼 계속 아까 얘기했던 내용 이어서 얘기하면은 일단은 제가 우고 차베스랑 니콜라스 마두로 집권기에 있었던 그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장기 독재 체제잖아요. 차베스도 장기 독재 체제고 마두로도 지금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 베네수엘라가 극좌 진영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 성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탈출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반대 세력들이 또 그냥 반대 세력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탄압이 가능한 그런 탄압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좀 난민으로 모국을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 난민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콜롬비아 그리고 페루로 이동을 했고 능력이 되면 다 미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난민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입 경로가 다 해상 유입이고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지금 또 이민자 적대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표를 얻어서 집권한 데다가 지금은 또 지난 OBBB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요청했던 그 동남부의 쿠바 의원이 있는 만큼 베네수엘라나 이런 사회주의 정권 중남미 국가들의 실패로 발생한 미국 유입을 받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 근데 또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또 정권의 교체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공습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가 되었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공습과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랬는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앱스타인 문서에 관한 그런 관심을 또 다른 곳에서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공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또 강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크리스마스 이후에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된 보도가 좀 전무한 상황인 점에서 이런 조치들이 국면 전환을 위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런 정치적 위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공습이라는 좀 초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정리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사실 이 행동 자체가 국제법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선전포고가 없이 들어간 상황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마약 단속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다른 국가를 좀 침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위성 논란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다른 문제보다는 미국이 정당성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이 이 명분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쳤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공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합당한 이유까지라고는 평가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그런 개입,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표방을 해서 대만을 겨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고 그런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것 같으면은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또 이 사태를 적극 이용을 해서 또 얘기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권을 내리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확보를 한다 그 이상의 그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민주주의가 주입이 되었고 베네수엘라가 안전한 구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의에서 조금 더 의의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다 정도로 지금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조금 평가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자체가 일단 뭐 물론 이 지금 극좌 진영에서는 당연히 지금 또 특히 수도의 카라카스에서는 계속 그런 마두로의 지지자들의 그런 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던 그런 베네수엘라 난민분들은 또 환호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두로 집권 이후에 베네수엘라가 경제적 붕괴를 좀 심하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80%가 빈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간 구역에서는 조금은 미국에 대한 환영 인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BBC에서 인터뷰한 얘기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3명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민들 중에서 이제 마두로를 몰아낸 미국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 정권 하에서 실종됐거나 투옥됐거나 뭐 사망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베네수엘라인들의 절규를 들어준 나라가 없다라고 한탄한 다음에 이제 시작인 만큼 아직 갈 길은 멀다면서 이 체포에 안도하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그리고 국가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도 들지만 우려를 표하는 반응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민주주의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제국주의적 마인드, 그러니까 좀 우월주의적 마인드에서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 대한 이한 그런 공습이라는 평가가 조금 더 많은 만큼 뭐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공습이 이뤄진 만큼 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들어서냐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민주주의가 주입이 되면은 뭐 일단 저희는 또 서방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의미로서 그 나라의 발전을 논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베네수엘라 안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민주국가가 이행에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어쨌든 그런 성향,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권력층이었던 차베스주의 세력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베스 반정부 세력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화가 쉽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우려의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은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2차 공습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일이 있다면 제가 이 라디오에서도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하이픈의 Given and Taken 입니다.
Wake up and day one 첫날의 아침 조명이 비춰 태양의 눈빛 그 빛은 날 불태웠지 그 빛은 나의 눈 가렸지 뭘 할 건가 꿈을 쫓아 답인 줄 알았어 놀라 수많은 stars 수많은 dark 질문의 숲속을 헤매던 나 어둠 속에 저 빛을 따라왔어 가는 손 너머에 널 부르는 널 부르는 날 운명의 와사비 속에서 마주한 내 안의 경계선 Give it or take it 나의 붉은 눈빛 난 이제 세상을 뒤집어 하늘에 내 발을 내디뎌 Give it or take it 난 너에게 걸어가지 저 세계를 연결하지 난 너에게 걸어가지 신세계에 닿을 때까지 내 하얀 손 건네 내 뒤에 수천 개의 신내 뒤에 수만 개 불신 But I go now 꿈을 쫓아 잘 들어 question for life 요즘과 지치한 사이奇妙의 기로에 남겨진 나저 하늘을 우린 기다려왔어 가는 손 너머에 날 부르는 널 부르는 날 운명의 와사비 속에서 마주한 내 안의 경계선 Give it or take it 나의 붉은 눈빛 난 이제 세상을 뒤집어 하늘에 내 발을 내디뎌 Give it or take it Rap rap 정연해 Rap rap 흐르는 빛 Rap rap 울려만 내 손끝은 붉은 빛에 물들어만 가 Gotta go 운명의 와사비 속에서 마주한 내 안의 경계선 Give it or take it 나의 붉은 눈빛 난 이제 세상을 뒤집어 하늘에 내 발을 내디뎌 Give it or take it 난 너에게 걸어가지 저 세계를 연결하지 난 너에게 걸어가지 신세계에 닿을 때까지 내 하얀 손 건네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왜 그렇게까지 목소리가 나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테이크가 23테이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든 녹음이었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녹음을 마무리하면서 26년에도 참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위기가 계속 국제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뭐 큰 피해가 없었으면 뭐 어떤 경우에든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국제정세라는 게 좀 복잡하니까요. 그런 걸 좀 공부를 해보고자 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뭐 그래서 이렇게 올해 녹음을 마무리하면서 들은 생각은 참 생활이 평화롭게 지나가기에는 참 그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1월 10일이죠. 지금 1월 10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무주택자 생활을 물론 지금도 무주택자지만 일단 집이 없는 그런 노숙자 생활을 한 일주일 하고 난 뒤부터는 서대문구를 진짜 떠나게 됩니다. 서대문구에서 진짜 살 일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관악구에서 옮겨서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든 서대문구에서 산 세월이 더 길 거거든요. 지금 5년째 서대문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디오도 그렇고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어나가고 싶고 지금은 이제 비록 서대문구 주민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 곳에서 받았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과 사랑
잊지 않으면서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그런 목표이자 희망이자 그런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면 또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지만 이 삶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힘든 일이 없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돌아와서 그런 또 역사를 전해주는 서대문구의 삶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부와 각오까지 밝히면서 조금 멀리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월 10일 인생여행 꾸준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쌍문동 아이들 해화동 혹은 쌍문동입니다. 수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